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6단원 물질의 특성 단원을 정리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가진 성질 중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순물질은 물질마다 물질의 특성이 다르고요. 순물질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먼저 분류하겠습니다. 순물질은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로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혼합물은 소금물이나 공기처럼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과 우유나 암석처럼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 196페이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예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대로 순물질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거나 순물질 또는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를 볼게요. 고체인 물질에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증가하다가 액체 상태로 변화를 합니다.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과정을 액화라고 하고 이때 온도 변화는 없으며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액체 상태인 물질에 열을 더 가해주면 액체는 기체로 기화하게 됩니다.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상태 변화하는 현상은 작년에 배웠지만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을 위해 적어줄게요. 지금이라도 암기하세요. 23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액체 물질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그래프예요. 양이 같더라도 다른 물질이면 끓는 점은 다릅니다. 물질이 다르니까요.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양이 많을수록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프를 보세요. A, B는 끓는 점이 같은 것으로 봐서 같은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A보다 B가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므로 A보다 B의 양이 더 많아요. C는 A, B보다 끓는 점이 더 낮습니다. 끓는 점이 다르니까 C는 다른 물질인 거예요. 이 그래프는 끓는 점 그래프였지만 녹는 점,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어는 점 비교 문제입니다.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도 얼지 않지만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얼어요. 두 물질의 어는 점을 비교해 봅시다. 올리브유는 냉장고 온도에서 얼어버렸지만 참기름은 냉장고의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뜻이잖아요. 참기름이 올리브유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뜻이므로 올리브유의 어는 점이 참기름의 어는 점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끓는 점의 특징을 봅시다. 끓는 점은 주위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주위의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끓는 점을 나타낼 때는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대단원 마무리 8번 문제를 통해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충분히 가열했습니다. 가열하면 물이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죠. 그 다음 고무마개로 막고 거꾸로 뒤집어서 찬물을 부었어요. 찬물을 부으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물로 액화합니다. 상태 변화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낮아져요. 주변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겁니다. 다음은 혼합물을 끓는 점 차를 이용해 분리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각각 냉각하여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볼게요. 두 가지 액체가 섞인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평 구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액체를 섞으면 수평 구간이 세 군데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수평인 구간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 것이고, 두 번째 수평인 구간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끓어나온 것입니다. 이때 끓어나온 기체를 냉각하면 액체를 얻을 수 있어요.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밀도를 볼게요. 밀도는 부피를 갖게 한 다음 질량을 비교한 것이에요. 밀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물질의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A는 부피가 10세제곱cm, 질량이 10g이니까 밀도는 1, 2예요. B는 부피가 20세제곱cm, 질량이 20g이니까 밀도는 역시 1이에요. 밀도가 같으니까 A, B는 같은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 상태일 때 밀도를 봅시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기체의 경우 온도는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므로 밀도는 낮아집니다.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커져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떠요. 벽시를 소금물에 넣으면 밀도가 큰 알찬 벽시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물 위에 뜹니다. 물질의 특성 마지막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인데, 녹이는 물질 100g에 녹는 물질이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에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드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소금은 녹는 물질로 용질에 해당합니다. 물은 소금을 녹이는 물질로 용매예요.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이때 만들어진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하고,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인 것을 의미해요. 균일혼합물이죠. 물질이 고체냐 기체냐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따라서 용액의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작아지는 용해도 차이만큼 용질이 석출되는 거예요. 기체는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쉬워요. 냉장고에 뚜껑을 닫아둔 콜라와 운동장에 뚜껑을 열어놓은 콜라 중 어떤 콜라가 탄산이 셀까요? 당연히 냉장고에 뚜껑을 닫아둔 콜라죠. 기체일 때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을 때 용해도가 높습니다. 이때 탄산음료에서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물에 녹아있던 기체가 많이 빠져나온다는 뜻이므로 용해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용해도 곡선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포화, 과포화, 불포화 개념을 이해할게요. 용질 6개를 녹일 수 있는 용매가 있어요. 이렇게 다 채워서 최대한 녹은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6개를 넘어가 버리면 과포화 상태가 돼서 나머지는 고체로 석출됩니다. 6개보다 적게 있으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질 X의 용해도 곡선이고 A는 물 100g에 물질 X를 녹인 용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의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포화 상태고요. 선 오른쪽은 불포화 상태, 선 왼쪽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A는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네요. 용액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온도를 20도씨로 낮춥니다. 두 번째, 용지를 5g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A의 위치가 선 위로 가면서 포화 상태가 되죠? 만약에 용액 A의 온도를 10도씨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용해도는 3으로 더 작아지므로 용해도 차이만큼 용질이 석출됩니다. A 상태는 5g이었으므로 3g이 포화되어 2g이 석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를 봅시다. 고체 혼합물을 모두 녹인 다음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200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염화나트륨 25g과 붕산 25g을 섞은 혼합물을 물 100g에 넣고 가열하여 모두 녹였습니다. 첫 번째, 염화나트륨과 붕산 25g이 모두 녹으려면 물의 온도는 몇 도씨 이상이 되어야 할까요? 25g이면 염화나트륨은 불포화 상태로 모두 다 녹아있고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염화나트륨은 찬물에도 잘 녹지만 붕산은 25g이 모두 녹으려면 물의 온도가 약 83도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의 온도가 20도씨일 때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를 용해도 곡선에서 각각 찾아볼게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고 붕산의 용해도는 5입니다. 세 번째, 염화나트륨과 붕산혼합물이 모두 녹아있는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물질은 뭘까요? 붕산입니다. 붕산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5로 녹아있는 양 25g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 25g은 불포화 상태로 모두 녹아있어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20도씨에서 붕산 25g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20도씨에서 붕산이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는 5g입니다. 붕산은 25g이 있는데 이 중 5g이 최대로 녹았기 때문에 나머지 20g은 석출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성분 물질이 잘 녹는 용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정리할게요. 물질 A, B, C 중 C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A가 제일 느리고요.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죠? 가, 라 중 순물질인 것은 다입니다. 다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물질입니다. 그럼 가, 라 중 같은 물질인 것은 가와 라입니다. 가, 라 모두 A, C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6단원도 교과서 위주로 정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안녕!